뭐와 관련돼 있냐면 전체를 우리가 다 하기 위해서 14장부터 16장 일단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포괄적인 애들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세액 감면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액 감면은 우리가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고요. 예, 아까 했었죠. 소득에 대해서 면제시켜 주는 거 외우지 마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실게요.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 뭐냐면 우리가 세액 감면은요, 다시 일반 감면이라 하죠. 일반 감면은 그냥 그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어느 연도가 됐든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 있거든요.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무조건 깎아주는 거지, 어느 연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기간 감면은 말 그대로 그 요건을 만족한 그 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깎아주는 거예요. 알죠? 요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뭐냐면, 반드시 외우실게요. 세액 감면은요, 2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 못 받으면 다음 연도로 2월 시켜서 못 뺀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되고, 암기. 왜 암기해야 되는지 좀 이따 할게요. 실기하면서. 또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은 우리가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조특법은 대부분 최저한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 시험에 한 번 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 있죠. 내가 만약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간 감면해줘요. 기간 감면. 여기 보이시 4년간 50%니까 4년 지나면 안 깎아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형에 빼주는 거예요. 알죠? 둘 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죠. 앞이. 창업을 하든 중소기업이든. 되세요? 그래서 외우신다, 여기. 중복 안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5,000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7,000원,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둘 중에 뭘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7,000원 고려하셔야 되는 거지. 둘 다 고려하셔야죠. 12,000원 넣으시면 질대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 자체를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목. 어차피 둘 다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이다라고 하면 그냥 둘 중에 큰 거 넣으셔야지 둘 다 집어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짓든다라는 거예요. 암기하시고. 이런 거 지금 최근 들어서 내고 있어요. 정말 많이 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는 우리가 특정한 지출이 있으면 깎아준다라고 했고요. 이 세액공제는 2월이 돼요. 올해 연도에 못 받으면은요, 10년간 2월 시켜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이게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그럼 우리 아까 최저한세 적용되면은 배제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걸리면. 그럼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세액 감면도 있고요. 세액 공제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배제되는 게 유리할까요? 법인한테는. 세액 감면하고요. 세액 공제 둘 중에 뭐가 배제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혜택 배제. 공제입니다. 왜일까요? 그럼 배제되는 거 안 좋은 거죠? 그럼 안 좋은 건 올해 못 받아도 2월 돼서 받을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세액 감면은 올해 못 받으면 2월 시켜서 못 받아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라라고 하면 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게 낫습니다. 이유 이해되시겠죠? 올해 연도에 못 받으면 끝나는 건 배제시키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아셨죠? 네, 제가 밑줄 안 치고 있죠, 여러분들? 어저께 이미 들어서 전혀 소용이 하나도 없다고 복습 안 하신다고 알아서 치세요. 알아서 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수업할 때 알아서 치세요. 님들 안 보시잖아, 이렇게.
자, 여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 아니다라고 했죠. 얘는 제목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세 가지 암기. 저기. 자, 암기해요, 여러분들. 자, 외국 납부 세액공제 있죠? 외국에서 세금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내면 두 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빼주고, 그 다음에 재손실 세액공제는 우리 천재지변으로 우리 회사의 자산이 20% 이상 날라가면 공제해줘요. 알죠? 그리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이거 분식회계입니다. 우리가 분식회계하면 여러분 세금 많이 내거든요? 왜냐면 분식회계하면 여러분들 이익 조작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세금을 많이 내겠지. 그럼 돌려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돌려주긴 합니다. 5년간 나누어서. 아시죠? 너를 좀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안 돌려주고, 찔끔찔끔. 밖에. 아시죠? 이 세 가지를 꼭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냐? 최저한세 아니기 때문에. 특히 외국 납부세만 주로 냈었어요. 우리 시험은. 암기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4개라고 했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최저한세 아닌 놈들. 그게 아까 했던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그쪽이에요. 우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이거든요. 암기 여기. 이놈이 여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아니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꼭. 아셨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아니에요. 암기 부탁드리고 꼭. 자, 그리고 여기 각종 투자세 공제 있죠? 여기 각종 투자세 공제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했던,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중복이 안 돼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교재는 적혀져 있나? 우리가 아까 했던 일반 감면, 그 다음에 기간 감면 있죠? 그리고 투자세 공제는 중복이 안 됩니다. 아까 했던 일반 감면, 기간 감면, 투자세 공제는 중복이 안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같은 연도에 일어났을 때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지 전년도에 못 받은 걸 올해 연도 하면 중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던 내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그 다음에 내가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가 있대. 이 세 가지 다 안 해줘요. 한 가지만 해줍니다. 아시죠? 그럼 셋 중에 큰 거 선택하시기 낫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올해 연도에 발생했는데 투자세 공제는 전년도에 못 받아서 올해 연도로 2월 됐대요. 그럼 그때는 중복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건 그 연도에 같이 일어난 애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투자세 공제는 세액 공제니까 2월 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올해 연도에 발생한 놈들이 중복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자, 그리고 질문. 다음 질문이면 이것도 시험에 냈었어요.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전년도에 못 받은 투자세 공제가 있고요. 올해 연도에 새로 발생한 투자세 공제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 배제되는 게 좋을까요? 전년도에 못 받아서 올해 연도로 2월 된 투자세 공제랑 올해 새로 발생한 투자세 공제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배제가 되는 게, 최저한세 배제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이것도 냈었어요. 응? 전년도 올해. 올해죠, 올해. 왜냐하면 전년도에 못 받은 걸 또 올해 배제시켜버리면 얘는 이제 2월 된 기간이 9년밖에 안 남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올해 연도에 못 받으면 다시 10년간 2월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항상 배제될 때는 2월 되는 걸 배제시키면 유리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배제시킬 때는 올해 연도에 발생한 것부터 먼저 배제시켜야 얘가 또 10년간 2월 되니까 유리하죠. 알죠? 이거 상식선에서 푸시는 거지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이거 이해 안 하시고 암기하면 큰일 나. 나중에 너 까먹어. 이게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아셨죠? 또 조심하시고. 그리고 한번 이거 낸 적이 있어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나 이번에 집들이 갔어. 내가 이번에 집을 사요. 나 우리 집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쇼파를 중고로 사신 거예요. 그 투자예요? 아니잖아. 누가 투자를 중고로 합니까? 신규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냈었어요. 중고자산은 투자세 공제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는 3% 좀 외워주십시오. 한 번 냈었어, 한 번. 그렇죠? 딱 한 번. 네. 넘어갈게요. 좀만 참아요, 여러분들. 1교시였다고 해요. 자, 이거 배재수님 무시하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부가가치세용입니다. 부가가치세용. 우리 부가가치세가 가산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외워주실게요. 자, 우리가 수정신고는 이미 했었지만, 뭐였었냐면, 과소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걸, 우리가 수정신고라고 했죠, 여러분들. 아마 수정신고는 어디서 배우셨을 거냐면, 세무 2급 때 배우십니다. 배우셨죠? 이거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면 90% 가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가면. 네, 다시 세볼게. 이렇게 이거 배우셔 실제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때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기한 후 신고 있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걸 제대로 신고하는 걸 기한 후 신고라고 불러요. 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거니까 무신고한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당연히 신고를 조금이라도 한 애와는 무신고한 애가 차별성이 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 깎아줘요. 외우셔야 돼. 왜냐면 이거 안 외우시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못 풀어요. 알죠? 부가가치세에서 여러분 가산세 더럽게 많이 내거든요. 좋은 말 할 때 외우신다.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됐고, 이건 시험에 이건 시험에 뭐 컴퓨터 대입해주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고 가산세를 여러분 제가 아까 왜 띄웠냐면, 개 때문에 띄운 거예요. 부가가치세 때문에. 알죠? 법인세선 얘네요. 얘. 여기입니다. 여기 지급명세에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급명세에서 뭔지 알고 계시죠? 회사는 대략적으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떻게 원천징수 하냐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총 인원 몇 명 이렇게만 알죠? 그냥 맞죠? 총 인원 7명. 학원생이 원천징수 한다라고 총 인원 7명. 소득세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맞죠? 근데 지급명세에서는 그거에 대한 걸 뭐 상세하게 뭐 김민국 얼마 이렇게 맞죠? 그렇게 하는 걸 지급명세서라고 하고요. 자, 외우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급명세서를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예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좀 이따가 할 우리가 최저한세 그쪽과 엮여요. 우리 나중에 이제 그 가산세 입력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좀 외우신다. 자, 그리고 암기요. 자, 근데 지급명세서를요 제출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다라는 거 50%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외워주시고 이것도. 자, 그리고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원래 분기별로 냈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알죠? 저기 있죠? 매달. 그럼 언제까지 제출하냐면 임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시험에 일용직 근로자 가지고 많이 냈어요. 실제로 지급명세서 쪽은요. 아셨죠? 그럼 원래는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하면 1%였거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였어요. 그게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근데 갑자기 원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하면 되는 걸 우리가 3개월에나 1개월에 한 번씩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좀 더 촉수해줬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외우신다. 0.25%. 맞죠? 대신에 1개월 이에 여기는 한 달마다 제출해야 되니까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깎아줍니다. 원래 아시잖아요. 세법이 됐다고 본 거. 그죠? 어쩔 수 없죠. 남기 좀 넘어갑니다. 찍으실 분 없으시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혹시라도 지급명세서를 다른 걸 줄 수 있을까봐 주로 시험에는 일용직 많이 냈지만
이거는 배우셨죠?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여기는 주로 여러분 연말정산 안 하는 곳이잖아요. 연말정산 안 하는 곳이니까 그냥 2월 말일까지 했죠. 근데 우리가 특정 사업소득, 주로 특정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쪽, 이라든지 근로소득, 그다음에 퇴직소득, 얘네들은 주로 언제 연말정산해요?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맞죠? 퇴직소득 빼고, 맞죠? 이 둘은 2월 달에 주로 연말정산 하죠. 2월 달에 연말정산도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라고 가면 세무공무원 목숨이 날아가요. 맞죠? 와가지고 야, 나 지금 힘들다. 죽여버리고 싶다. 너를 이렇게. 그래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렇죠? 뭐 시험에 낸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적격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있죠? 이게 뭐냐면 접대비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접대비하고. 우리가 접대비는 건당 3만원 초과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류 안 받으면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가산세 없어요. 송금불산이 전부 다 기타 사유주 같은 걸로 했었죠? 맞죠? 하지만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거예요. 매입했는데 우리가 건당 3만원 초과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류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일단 달라요. 접대비랑 반대입니다. 접대비는 송금불산입이었죠. 여기는 송금 다 인정해줘요. 영수증 받아도. 대신에 가산세를 때려버려요. 알죠? 외우셔야 돼요. 2%입니다. 그리고 얘도 접대비랑 똑같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2%지 초과분에 대해서 2%가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지? 대한항공 있죠? 대한항공으로부터 티켓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0만원 주고 샀대요. 그냥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사업자죠. 예, 그리고 용역 매입한 거죠, 여러분들? 10만원인데, 모르고 영수증 받아버렸네? 그러면, 예, 우리가 일단 송금 인정 10만원, 대신에 10만원에 2% 2,000원 가산세 뚜드려 맞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무조건 건당 3만원 초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사업자한테 매입해야 돼요. 농업인한테 매입하거나 그런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매입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 회사가 근로소득을 줬어요. 그러면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사업자한테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근로자한테 매입한 거지. 그죠? 그래서 꼭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사업자한테 매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2%고 얘는 감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 우리가 주식의 변동 내역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표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액면가액의 1%고 1개월 내에 제출하면 0.5%입니다. 조심하실 건 액면가액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이 회사가 적자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있어요. 적자인 회사도 액면가액을 있잖아요. 최근에 말문제를 냈거든요. 말문제로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자 법인은 가산세가 없다. 낼 세금 없다. 틀린 겁니다. 액면가액 대상이기 때문에 있어요. 상식. 이거 무시하시고. 좀만 참아. 지금 머리 빠개질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도중에 끊을 수가 없어. 자, 보시면, 요거 분납은 좀 중요합니다. 분납. 자, 분납은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세하고 똑같아요. 라고 하지만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자, 분납이요, 분납. 자, 여러분 질문, 분납 얼마 초과하면 가능하죠? 네? 분납 얼마 초과하면 분납 가능해요? 그것도 1,000만원 초과. 잘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분납 몇 개월 이내해요? 3개월? 2개월?
알죠? 2개월인데 여기는 1개월이에요. 대신에 중소기업은 2개월. 왜냐면 중소기업은 신고 능력이 떨어지니까 개인처럼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1개월 내에, 아시죠? 근데 중소기업은 개인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2개월 내에, 아시죠? 그리고 가산세는 당연히 분납 못해요. 그렇죠? 가산세를 분납하게 되면 제재 효과 떨어지는 거니까. 자, 분납 가능한 금액은 소득세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요. 얼마를 분납할지는 2,000만 원 기준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중요해요. 이거 실제 넣어야 돼, 우리. 그래서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자, 해보자. 자,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700이래요. 그럼 얼마 분납하면 돼요? 1,700이면. 700만 원 분납. 나머지 1,000만 원은 원샷.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대요. 그러면 그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면은요, 그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이 돼요.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2,600이래요. 그럼 2,600이면 얼마까지는 분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는? 50% 이하니까 1,300만 원까지는. 그래서 1원부터 1,300만 원까지 50% 이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최대한 분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50%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물납 들어보셨어요? 물납? 물납이 그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로 납부하는 거. 그 법인세는 물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세 물납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증세, 종부세만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물납 쪽에 넣으시면 지읒됩니다. 물납은 현금 납부 쪽에 넣으셔야 돼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낸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할게요. 중간예납. 자, 일단 중간예납은 그거죠. 우리가 그 상반기에 내야 될 세금의 이게 1년치죠? 그렇죠? 1년치의 중간인 상반기의 세금 미리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간예납은 6개월치가 나와야죠. 맞죠? 6개월치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당연히 사업기간이 6개월 초과해야 됩니다. 당연 상식. 맞죠? 자, 그리고 최근에 냈었어요. 중간예납 안 되는 사람. 일단 사립학교는 무조건 안 되게 해줬어요. 안 되게. 예,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청산법이요. 중간예납은 왜 시키는 거냐면 세금을 조기에 납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조기에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는 게 취지예요. 근데 청산하면 어떻게 돼요? 청산할 때 세금 내잖아요, 어차피.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조기에 징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설법인. 신설법인은 우리가 여러분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년도 1년치에 50% 내라고 하죠. 소득세에서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신설법인은 여러분 직전 과세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얘는 해야 돼요.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외입니다. 이게 삼성하고 현대하고 합병했대요. 그럼 삼성, 현대 법인 이렇게 탄생했대. 합병으로요. 그럼 기존의 법인의 연속이잖아요. 알죠? 거기다 얘는 신설법인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그 다음에 좀 조심하실 게 뭐냐. 이게 개정이 안 돼가지고요. 자,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중간예납 얼마 미만이면 중간예납 안 해도 돼요? 그렇죠. 50이죠. 근데 여기는 아직도 안 바뀌었어. 아마 내년도쯤 바뀌지 않을까라는 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시죠? 조심, 여기는 예전에는 30만 원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50. 그리고 법인세는 30인데, 법인세도 무조건 30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만 그래요.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중소기업과 개인만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아셨죠? 최근에 냈었거든요. 30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낚시를 해요. 알죠? 정말 더럽긴 해. 더럽게. 이건 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어쩌겠어. 대비하셔야지. 됐고요. 넘어갑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랑 조심하시고. 됐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실기 일단 입력하는 거는 2교시 설명하고, 이제 오늘부터 쭉 할 건 다 이어지는 애들입니다. 자, 10분 쉬시죠. 예, 2시 10분에 시작할게요.